사립초, 예비초 3, 서울 용사안이고요. 학원은 전혀 다니고 있지 않아요. 성적은 아직까지 매우 자람으로 받아와요. 3학년 올라가면 수학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학교에서 성적표 받아오는 건 절대평가예요. 90 이상은 매우 자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립초는 4단계도 되고 3단계도 돼요. 학교의 재량에 따라 다르다. 매우 자람, 보통, 노력, 요합 이럴 수도 있고요. 자람, 그다음에 보통, 노력, 요합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우 자람이 상위 10%라고 생각해요. 초등은요, 매우 자람이 50, 많으면 70%까지 간다는 얘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3학년 올라가면 수학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아이 나름이죠. 집에서 공부를 해도 3학년 최상위까지 풀 수 있어요. 성대 경시 나가서 30% 안에 들 수 있어요. 그럼 안 해도 되겠죠. 3학년 때는 한 학기를 6개월에 풀 수도 있고 5개월에 풀 수도 있고 4개월에 풀 수도 있고 3개월에 풀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6개월 과정은 6개월에 할 수 없고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절대 6개월에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초3 여아 분당이에요. 수학 심화를 잘 못 풀어요. 수학학원 보낸다면 교과 수학일까요? 사고력 수학을 보내서 응용력을 키워야 될까요? 사고력 수학을 다닌다고 응용이 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수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을 왜 하는 거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학교 교육 과정이 쉬워요. 최상위 수학이나 디딤돌 기응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3학년, 4학년, 중학년 심화를 못 푼다는 얘기는 각 단원에 심화 깊게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최상위 푸는데 문제가 없어 그럼 최상위 수학을 하고 어려워 최상위 S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4부터는 최상위를 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사고력은 아니에요.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학원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초3 집에서 수학, 연산, 사고력, 교과, 수학을 하라고 하는데 혼자 두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자꾸 책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주간 계획표도 만드셔야 되고 구글 타이머도 사셔야 돼요. 30분의 양을 알려주셔야 돼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건 되게 좋으네요. 수학을 풀고 마음 편하게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잘하는 애가 많진 않아요.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엄마가 옆에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간 계획표 만들고 하루에 해야 될 거 투두 리스트라고 하죠. 그것도 만드세요. 그리고 끝나면 이 아이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 빨리빨리 끝냈어요. 근데 엄마가 내가 양을 조금 줬구나. 더 줘야지.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공부를 빨리 해도 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된다. 느그적 거릴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이 재미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으면 그냥 끄적대고 있잖아요. 약간 타이트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연상 같은 경우는요. 초재기 하셔야 돼요. 시간 재는 겁니다. 세종시 예비초삼 딸아이예요. 5세부터 엄마표를 진행했고 1년 어학원을 다니다 그만두고 집에서 혼자 하고 있어요. YG만 다니고 있는데 의사, 과학자가 꿈이래요. 수학을 선행 하나도 안 했는데 집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황소를 꼭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영어는 그러면 엄마표를 하다가 어학원을 다니다가 셀프를 한다는 뜻이에요. 영어가 어떻게 셀프로 됩니까? 영어가 어떻게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집중해야 될 타임입니다. 저라면 영어 기본을 많이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의사, 과학자가 꿈이래요. 세종 영재학교로 갈 수도 있고 세종 일반고에서 의대를 갈 수도 있겠죠. 황소?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할 때는 진짜 궁금한 걸 했으면 좋겠어요. 수학을 잘한다면 3학년 초상위까지 풀면 됩니다. 엄마표를 하기도 힘들고 아이 혼자 하기 힘들어. 그럼 그때 주 2회 정도 학원 가면 될 것 같아요. 학원은 붙어야 돼요. 합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합격을 해도 그 과정을 완벽하게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초5 남자, 교육청 영재원 2년째, 수학 선행은 중2까지 3년 선행, 영어는 아발론 탑반. 동네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있어서 공부 분위기 있는 동네에 이사를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학군제 의미는 뭐냐면 한 반에 30명 중에서 몇 명이 공부하냐예요. 3명이 갈 수도 있고 5명이 갈 수도 있고 10명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부 안 하는 분위기를 비학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학군제에 오는 가장 큰 의미는 왔을 때 적응이 돼야 되고 그 안으로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아이의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까지의 체크해야 돼요. 단순하게 이사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중 갔다 일반고 라인을 탈 건지 중학교 내신이 들어가는 특목 자사를 들어갈 건지에 따라 다르다. 만약에 외고 상경계 로스쿨로 가겠다. 굳이 학군지로 이사 오지 말라 그래요.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A를 막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게 더 편하거든요. 진로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집을 구입을 하거나 그다음에 임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초1 남아 영수학원은 다니지 않고 엄마랑 하고 있어요. 문제
문제는 엄마가 영어 수학을 못해서 공부해 가며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는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른 편이고 생각하는 힘도 있는데 엄마가 힘들어질 때 학원 가는 게 좋을까요? 전 엄마가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엄마가 너무 피곤해요. 지쳐요. 물론 엄마가 저녁 시간에 아이랑 같이 과목 공부하는 거 괜찮아요. 아이 초1이니까. 초2까지도 가능합니다. 초3이 넘었으면요. 배워서 가르치면 어려워요. 전문가가 가르치는 거와 집에서 엄마가 배워서 가르치는 거는 다르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수학학원에도 그 학원 강사가 수능까지 풀 수 있는지, 수능까지 가르칠 수 있는지를 꼭 물어보라 그래요. 목표가 어딘지 알고 구간을 가르쳐 주는 것과 구간만 알아서 뱅뱅뱅 도는 거는 다르지 않을까요? 학부모라고 해도 엄마의 삶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없을 때 엄마가 쉬기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저는 책도 읽어야 되고 오히려 전문적인 공부를 하나 하시는 게 더 맞아요. 비용 면이 너무 부담된다 안 하는 게 맞아요. 엄마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좋은 엄마라는 강박은 버려도 되는 것 같아요. 남양주 거주 내년 사립초등학교 갈 거예요. 학습지 한글 수학 영어 2년 했습니다. 지금은 수영, 책 읽기, 미술, 줄넘기, 음악학원 초등 가서 영어학원을 꼭 다녀야 될까요? 사립초에서 영어를 가르치지만 우리나라 초등교육과정은 3학년부터예요. 만일에 영유 3년 나왔다. 초등학교 계속 주 2에 유지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는요. 언어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안 하면 다 날아갑니다. 영유를 2년밖에 안 나왔다. 그럼 초1을 주 5일을 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영어를 했다는 건 학습지 영어를 했다는 뜻인가요? 그 수준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영어학원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사립초등학교 갔다는 뜻은 교육열도 있으신 거잖아요.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1이에요. 남학생, 울산이에요. 영어 사교육 경험이 거의 없고 내신은 혼자 준비해서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럭저럭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대치동 중학교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 내신 시험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은 울산도 보고 대치동도 같이 보잖아요. 대청중, 대명중, 진선여중, 단대부중, 숙명여중, 족보닷컴 같은 데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5년 후에 볼 수능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내신은 과목에 관계없이 전 과목 올 A가 목표입니다. 그게 연습이 돼야지만 중2, 중3, 고1, 고2, 고3 잘하고요. 이게 앞으로 고1 내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아이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봐라 라는 대답을 드립니다. 울산 예비초 6세 엄마표로 거실 공부 학습 중입니다. 코치님 강의를 보니 거실은 거실, 공부방은 공부방으로 나누라고 하셔서 고민됩니다. 첫째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니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초3 정도까지는 계속 거실 공부해야 될까요? 네,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연년생이잖아요. 7세, 6세를 같이 공부시키면 6세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두 번째는 눈치도 빠르고요. 이 집에서 어떻게 해야지 사랑받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왜 기동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칫 큰애가 볼 때 동생이 나보다 잘해 이렇게 느끼는 건 좋지 않아요. 두 아이도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못한 거를 100% 드러내지 말고 숨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방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개의 방만큼은 공부방으로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그레이드가 다르지 않아요?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동생보다 못하는 거는 살짝 공부방에서 엄마가 따로 가르쳐주면 자존심도 채워주고 실력도 좋아질 것 같은데요. 형제가 무조건 같이 뭘 해야 된다는 건 옛날 생각인 것 같아요. 공교육도 개별 맞춤,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중2 남자아이예요. 미국에서 1년 반 정도 보내고 들어오는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못한 학교 공부, 특히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을 좋아하고 문해력은 뛰어나지 못합니다. 글쎄요. 1년 반 정도 있는 거에 공백이라기보다는 어릴 때 공백이 더 클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즉 중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초등 때 많이 쌓아놓을 보이지 않는 실력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구멍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초등부터 다시 하라고 할 수는 없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구멍이 있더라도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을 잘 보는 게 이 아이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교가 재미있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 중학교 앞에 내신에 비한 학원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꾸준히 다녀서 당면에 떨어진 과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차근차근 메꿔야 될 것 같아요. 학원에서 1대1 이런 식으로 계속 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